황당한 라오스식 계산, 쏙셈. 그게 대략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인데 한국인 한 사람과 둘이서 타켓을 가게 되는데 비엔티안에서 타켓까지가 대략 350km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수원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겠지요. 한국에서야 수원에서 부산까지 당일치기로 혼자서 가뿐하게 다녀올 수가 있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이 나라에서는 온통 둘러패인 아스팔트, 그런 국도로 가자면 어지간한 각오로는 힘들 것인데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둘이 교대로 운전하겠다고 출발해서 13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점심낮을이 훌쩍 지나서 국도변에 있는 현지 식당으로 들어가서 늦은 점심을 먹었지요. 비엔티안과 달리 그런 길을 가면 꼭 맛집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업이나 면단위, 그런 데서 현지인들 오토바이가 빼곡히 서 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가격이나 맛에서 낭패당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그 양반은 고수가 싫다면서 볶음밥을 자시고 이 욕정에는 까삐약 쌀국수를 먹었는데 그게 맛을 알면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쌀국수를 삶아 두었다가 주문하면 돼지 족발을 밤새도록 우려낸 진한 국물에 흐물흐물한 족발 몇 점과 선지, 그걸 몇 점 얹어 주는데 간단하면서도 찰진 요기가 되지요. 시장하던 차에 둘이서 싼 가격에 잘 먹고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물, 생수 한 병까지 계산해서 가격이 워낙 싸서 86,000끼입이 나왔던데 그 계산한 주인 아주머니가 머리에 노랑물은 조금 들였지만 나이는 대충 한 50 되었겠던데 86,000원을 계산하는데 아이고 86,000끼입인데 습관이 돼서 자꾸 원이라고, 아무튼 86,000끼입을 계산하는데 까삐약 한 사발과 볶음밥 하나 그리고 생수 한 병을 계산하는데 매일 그 장사를 하고 돈을 받는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기를 무려 3번이나 두드리고 계산기에 찍힌 86,000이나 숫자를 보여주던데 10만 킵짜리 지폐를 내밀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할까요? 우리야 계산이랄 것도 없이 대번에 14,000이라는 게 답이 금세 나오지만 라오스식 세법 암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10만에서 8만을 빼면 2만이 남고 또 끝다리 만깁에서 6천을 빼면 4천깁이 남으니까 2만깁과 4천깁을 더하면 2만 4천깁이 되지요. 그게 라오스식 계산법이거든요. 웃음이 쿵 나오던데 2만 4천깁을 거슬러 주기에 만깁을 다시 내밀었더니 그 아침에 조선 할배가 주는 팁이라고 생각했는지 합장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던데 이 나라 문화는 누가 뭘 주면 반드시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받는 게 예의고 범절이거든요. 그렇게 합장을 하길래 버버, 라오스에서 버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부정을 뜻하는 아니라는 말인데 팁이 아니라 계산이 잘못되었다. 버면 팁, 짜오, 버짜이레우 팁이 아니다. 네가 잘못 졌다고 하니 고개를 갸웃하던데 팁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만깁을 다시 돌려준다고 내미는데 이걸 도대체 왜 설명을 해야 되노? 이 나라에서는 전자계산기 안 두드리면 장사를 못할 정도로 세면 안 되거든요. 암산 15,000원치 사고 2만원 내밀면 5,000원을 거슬러 주는 것까지는 계산해야 되는데 끼인데 자꾸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이 라오스에서 대형 마트가 아닌 바코드가 없는 작은 가게에서 16,000원짜리 두 개를 사고 32,000원을 내밀면 반드시 저쪽 책상에 있는 계산기를 가져와서 16,000 더하기 16,000을 해보고 나서야 맨 배우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32,000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식당 아침에 86,000원치 먹고 10만 깁 냈으니 자기가 암산으로는 24,000깁을 거슬러 주는 게 맞거든요. 그 아침에 앞치마에서 꺼낸 지폐를 한 줌이나 쥐고 있길래 이 욕쟁이가 받은 거스름돈 24,000깁에다가 그 아침에 손에 쥔 돈 중에서 86,000깁을 보태서 그걸 합쳐서 그 아침에한테 다시 주면서 안니 타오다이 이게 얼마인가 헤아리 보라고 했죠. 헤아리 보니 11만 깁이거든요. 두 번이나 헤아리는데 두 번 아니라 100번을 헤아리도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뭔가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된 줄도 모르던 눈치던데 일이 그쯤 되면 돈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기에 그 아침에는 이 욕쟁이한테 얼마를 거슬러 줘야 하는지 이미 계산을 못하지 싶던데 황당한 얼굴을 선 그 아줌마한테 그냥 14,000깁을 받아서 길을 재촉했는데 라오스에서는
모든 계산이 그런 식이거든요. 구멍가게나 식당, 채소 등을 사면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는 뭘 사면 계산기를 꼭 2번이나 두드리고 계산하고 난 뒤에 비닐봉지에 담은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 다시 불러서 비닐봉다리에 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려 볼 때도 있는데, 이런 시골 마을 구멍가게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별의별 걸 다 팔거든요. 식자재와 음료수, 간단한 문구, 건축자재 중에서 페인트나 수도, 파이프, 그 부속품, 거기에다가 신발에 간단한 약까지, 감기약은 물론이고 소화제, 두통약, 진통제, 그런 것까지 다 파는 거의 만물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사면 물건을 고르는 시간보다 계산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어떨 때는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샀던 물건을 다 쏟아놓고 다시 돈을 되받아서 나오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지만, 에이고 참고 살자, 어차피 누구나 103년밖에 못 사는 거 짜증내지 말고 살자, 그렇게 참고 나오는데, 아무리 구멍가게고 더욱 나르지만 명색이 손님을 상대하는 그 구멍가게 아저씨는 윗도리도 걸치지 않고 반바지 차림으로 가게를 지키는 게 보통인데, 그것도 늘 대나무로 만든 침대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삐딱하게 누워서 손님이 봐도 절대로 일어서거나 인사하는 법이 없거든요. 한국에서야 어서 오십시오가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급 호텔이 아닌 이상 그런 거 기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윗도리라도 걸치고 있으면 보기에 그리 거북하지 않을 건데, 남의 집 새댁이 오든 감수성이 예민한 어른 처자가 오든 아랑곳하지 않는데, 물론 그 양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걸 보는 이 나라 새댁들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그런 범절이고 체면이고, 남의 나라 예사로운 일에 오지랖 넓게 한국 잣대를 들이대는 고약한 조선 할배의 눈길은 접어두더라도 이 욕쟁이 채통이 깎일 일이 없지만은 계산만은 틀리지 말아야 하는데 허구한 날 틀리거든요. 다른 가게에 가도 물건값만 약간 다를 뿐이지 대충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은행에서조차 계산이 틀리는 일이 들어있는데, 이 나라에 처음 와서 환전소가 어딘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은행에 길에 들어가서 환전을 했죠. 달러로 환전을 하면 환율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데, 한화를 쥐고 가서 이 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2번의 환차손이 생기기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로 환전을 했는데,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지요. 이 나라에서는 달러나 태국 바트는 정해진 환율이 있는데, 하나를 주고 환전하면 그 한국 돈을 달러나 바트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서 다시 라오스 깁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 당연히 계산이 복잡해지겠지요. 그 여행자 거리 부근에 있는 은행 지점은 작고 한산했는데, 이 은행 색시가 외국 노인이라서 당황을 했는지 하나로 5만원권 40만원인가 주고 환전을 했는데, 당시 환율로 40만원 정도면 대략 한 300달러 정도가 되니까 퍼뜩 계산해도 100달러에 그때 240만깁 정도였으니까 대충 700만깁 정도 되겠다고 짐작했는데, 그 색시 계산을 실컷 하고 난 뒤에 계수기로 돈을 세는 걸 보니까 빨간 디지털 숫자가 고작 200 얼마이던데, 창구에 내미는 돈이 겨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500만깁 한 다발 더 줄여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돈은 받지 않고 창구로 밀어넣으면서 대부분에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No, but your calculation mistake. 라오스 말을 했는지 영어가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색시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어느 나라 환율로 계산했는지 조금 당황하던데, 언젠가 세계인 지능지수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의 IQ가 단연 1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가 싶어서 관련 조사를 찾아봤더니, 그건 인터넷으로 IQ 테스트를 유료로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시선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든 의도적인 자료고, 한국인의 지능지수가 대충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5위 안에 든다고 하던데, 가끔 한국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학 천재 신동들 겨우 초등학생 10살 남짓한데 칠판에 숫자를 100만이나 1000만 단위로 쭉 써내려가면서 그 숫자가 한 칠판 가득해도 돌아서서 떡 보고 그 숫자를 눈으로 사진을 푹 찍어서 바로 3억 4,725만 4,267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이 5초 안에 나오던데, 이 나라에 와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수들이나 거짓말이라고 할걸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줄기차게 외웠는데 입에 배일 정도로 참말로 가락을 붙여서 외웠는데, 여기서는 시험삼아 중학교에 되는 앞집 아이 마당에서 공을 차고 놀기에 불러서 6 곱하기 8이 얼마고 물어도 모르고, 그 공을 같이 차던 친구 녀석에게 물어도 모르고, 사람을 놓고 그런 실험을 하면 더럽게 비인간적이라고 눈을 흘기시겠지만, 묻는 김에 그 녀석들에게 물었죠. 100의 절반이 얼마고? 50이죠. 거기까지는 대답이 금세 나오던데, 그러면 85의 반절은 얼마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이라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들에게 물어도 대부분의 42.5 답이 나오겠죠. 요새 아이들 아무도 대충 그럴 건데 얘들은 아니었어요. 답을 찾아내긴 했는데 한참이나 걸리고 손가락을 서너 개 이상하게 구부리며 괴상한 방법으로 뭔가를 한참 셈하면서 찾아내던데, 뇌의 회전력에 녹이 슬면서 굳어버린 건가? 대체 왜 그럴까? 두뇌 회전력이 굳어버린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은 간단한데, 이 나라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라는 게 신분 상승이나 경제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득권 2세들이 갈 자리를 다 거머쥐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적당한 나이에 중국이나 태국으로 건너가서 2, 3년 남짓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놀다가 들어오면 유학파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꿰찬고 앉게 되는 구조이기에, 그런 숫자나 개념, 쏙셈을 두뇌로 굴리기보다는 오빠 참 귀엽다, 한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중국어, 저 어때요, 이런 말을 익혀서 늙은 거 하나 꿰차서 탄탄한 경제 기반이 다져진 대로 가는 게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거겠지만, 물론 이 나라에도 수학 천재나 신동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쏙셈, 계산법에서 암사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면 거의 대부분 고난도 기술이나 지능으로 벌려고 나가는데, 이 나라에서는 외국으로 돈 벌러 가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노동으로 벌어오는 게 고작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얼빵한 소리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